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4일 마감 시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변동성이 좀 크네요. 오르락 내리락 좀 하고 있고, 수급적으로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봅시다. 자, 삼성전자 장초반에 좀 급등 나오다가 좀 빠졌고요. 은행주들도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다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가장 선호하고 있는, 여러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지만, 은행주는 연말에 배당까지 있고 11월, 12월, 이제 11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쯤 되면 배당 이슈가 좀 불면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좀 생겨서 수익이 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고점 대비 한 10% 이상 조정받은 은행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고점이 돌파된다면 굳이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배당 수익률 이상 5% 이상의 수익이 나면 배당 소득세를 내는 것보다는 수익 실현을 하고 또 기다렸다가 내년에 배당락 이후에 또 지지부진할 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 받고 배당락하고 좀 쭉 밀릴 수도 있거든요. 은행주가 항상 그래 왔습니다. 연초에 그때 다시 또 사도 또 시세차익이 또 누를 수 있으니까 은행주는 매매를 조금씩 한 2, 3개월 텀으로 해서 한다라고 보면 1년에 한 3, 4번 정도 수익을 안전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내년 한 해도 좀 전망이 밝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으로 좀 진입을 할게요. 자, 셀트리온.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선 셀트리온을 얘기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께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큰 프레임, 주식시장의 어떤 큰 베타콤플리와 이제 좀 비슷한 정도 수준, 베타콤플리와 좀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아젠다 세팅이라는 용어인데요. 오늘 이제 영상의 어떤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주시장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고 있는데 이 아젠다 세팅 같은 이런 무슨 세팅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명칭을 따로 붙이기는 좀 모호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이 아젠다 세팅이라는 용어를 바로 활용해도 되겠다 싶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젠다 세팅이 일단 무엇인지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젠다 세팅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잡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프레임을 씌운다, 안경을 낀다, 이런 것도 괜찮겠죠. 색안경 낀다, 우리 흑백 논리, 이런 것들, 이렇게 대부분 좀 같이 개념을 좀 들어서 설명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좀 어둡게 보입니다. 근데 선글라스를 벗으면 환하게 보이죠. 예를 들어서 빨간색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좀 불그스름하게 보입니다. 청색 선글라스 끼면 약간 세상이 청색으로 좀 보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시각을 조금 흐리게 변화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바로 아젠다 세팅이라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거 언론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인데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실이 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추론도 하고 맞냐 틀리냐를 이제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뉴스를 보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이제 네이버가 많이 했죠. 네이버가 언론사가 이제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큰 헤드라인 뉴스를 이제 터뜨리면서 자, 출근길에 퇴근길에 이렇게 접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연예인 이슈라든지 네이버 검색 순위에 올라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쪽 뉴스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예를 들면 대장동 사건, 대장동이 도대체 뭐냐, 처음에 뭔지는 모르죠. 그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기자의 어떤 시각이라든지 어떤 그 흐름, 정치권에서 어떤 세팅해놓은 아젠다 세팅을 해놓은 그런
어떤 의제로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거죠. 예. 여론이 조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편집이 되어 있거나 조금 애매모호하게 돼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를 믿기도 하고, 그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누가 뭐 여자 연예인, 젊은 20대 여자 연예인인데 애가 셋이라더라, 찌라시 같은 그런 소문들이 뭐 대서특필돼서 딱 나와버리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뭐 이것저것 다 조합해서 뭐 아젠다 세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바로 직전에 겪은, 셀트리온에서 겪은 일이 일종의 이 아젠다 세팅인 거죠. 예. 여러 가지 아젠다 세팅이 된 거죠. 그래서 레키로마라가 유럽 승인됐다. 예. 그 아젠다 세팅이 됐을 때는 주가가 25만 원까지 올라간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거죠. 예. 근데 그 아젠다 세팅, 그 어떤 큰 뉴스에 실적으로 그 세팅을 한 세팅 값을 준 사람은 수익 실현하는 거죠.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빼따콤플리 현상과 거의 이제 동일한 건데, 항상 이 아젠다 세팅 값을 준비했던, 계획했던 사람들은 그 큰 뉴스에 뭘 한다? 수익 실현한다. 그러니까 빼따콤플리와 아젠다 세팅과 이런 것들이 계속 궤를 같이 한다.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안내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프레임을 씌운다. 네. 자꾸 환경을 이렇게 세팅값을 만든다. 만들었던, 세팅했던 사람들이 의도대로 여러분들은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팅값이 뭐죠? 왜 세팅값이 안 좋은 악재 세팅값이죠. 예. 어떤 세팅값이었나요? 분식회계라는 세팅값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아침부터 똑같죠? 아젠다 세팅하고 똑같죠? 뉴스에 대서특필이 나왔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사에서 분식회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정작 금융이나 금감원은 아직 뭐 결정된 바도 없고 뭔가 확정된 바가 없는데, 예, 마치 거의 뭐 확정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도 느꼈겠죠. 어저께 폭락을 했었습니다. 뭐 21만 원대까지도 갔었죠. 20만 원, 뭐 오늘도 20만 8천 원 갔다 왔다, 뭐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그 세팅 값이 얼마나 무섭다는 프레임은. 예. 자, 주식 시장에서 오랜 경험 있는 사람들이, 저처럼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이 다행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하지만 불행이기도 해요. 예. 그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개인들 물량이 털려 나가야 되는 아젠다 세팅 값을 줬는데, 그 아젠다 세팅 값을 만드는 아이들의 의도와 다르게 물량이 털려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들이 산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예상치 못했던 일도 생기는 거죠. 자꾸 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원하는 핸들링,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어떤 값이 있는데, 주식 수량이 있는데 그 수량이 자꾸 벗어난다는 거죠. 누군지 모를 특수한 인간들로 인해서, 특수한 집단으로 인해서, 특수한 개인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 시장이 좀 약간 혼란스럽고 가야 할 방향을 좀 쉽게 찾지 못하는 그런 국면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개인들이 미친듯이 사고 나서부터 계속 하락하는 것처럼 결국 주식시장이 어떤 방향키를, 선장이 너무 많아져 버린 거죠. 잡아야 될 사람 한 명은 딱 잡아야 되는데 너도 나도 들어오니까, 너도 나도 태클을 거니까 이게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악재라는 이 어마어마한 분식회계라는 아젠다 세팅값 주셨으면 개인들이 미친듯이 팔아야 되는데 이거 안 파네, 손절이 안 나오네. 답답한 거죠. 얘네들도 물량을 모아서 가야 되는데 안 모이는 거야, 물량 이것이. 피곤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아젠다 세팅 값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좀 이해하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언론사에서 언론사 플레이, 우리 뭐 쉽게 말하면 기레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기자 쓰레기. 기자가 어떤 공명정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단어 하나, 글자 하나를 오묘하게 바꾸면서 말장난을 침으로 인해서 그냥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불안에 빠지게끔 만드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닌데 엄청난 일인 것처럼 좀 부풀려져서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부풀어진 기사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서 기대를 한껏 가지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정적으로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견을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보는 시청자들로, 구독자들로 인해서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매수를 하고 결국 투자 손실이 발생해서 이제 주식을 다 정리했는데 주가는 또 폭등하고,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자기 역량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좀 반복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젠다 세팅 값은 저는 악재 프레임이 쓰여진 굉장히 분식회계라는 재무제표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라는 어떤 큰 누구나 알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하지 못 처음 아는 사람도 무서움에 벌벌 떨 수 있는 엄청난 소재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주가가 제가 최근 셀트리온을 오랜 기간 동안 봤을 때 이렇게 이 분식거리를 가지고 온 건 거의 진짜 3년 만에 처음 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도 이 정도 거리를 이 기사를 안 꺼냈었거든요. 한 번도. 처음 봤습니다. 이 내용을. 예. 과거에 10년 전에 있었던 얘기였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안 꺼내고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계속 여러분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파는 거는 이게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죠.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이번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셀트리온 주주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공매도를 많이 친 상황에서 이 카드를 왜 꺼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죠. 분명히 카드를 꺼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한 그 이면에 있는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어제는 이제 그거를 이제 HLB와 HLB 생명과 그 다음에 G3BNT의 사건을 비교하면서 이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됐었다라고 제가 이제 분석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아닙니다. 그렇죠? 뭐 셀트리온이지 HLB는 다른 회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뉴스 기사를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용하는 것, 사람들의 희망을 이용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하더라, 비슷하더라. 왜 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 투자자는 서울 사람이고 LCLB 투자자는 부산 사람이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전 국민이 투자하더라, 전 세계인이 투자하더라. 그러면 싱가포르 사람은 심장이 2개고 싱가포르 사람은 중국 사람은 뇌가 3개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뇌 하나에 심장 하나에 무서움 느끼고 귀신 나오면 무섭고 돈 좋고 부자 되는 거 희망하고 다 똑같거든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가를 가격을 이렇게 움직여 나가더라. 그러면 지금 이 셀트리온이 처한 이 현재 국면이 이 주식을 다 던져야 되는 상황인지 이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EV 에비타가 높다 이런 아침에 분석 기사가 또 나왔었습니다. 제가 셀트리온을 보면서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지금 EV 에비타 PER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 비교 분석을 하는 것도 또 처음 봤습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EV 에비타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25배인데 셀트리온은 56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현재 올해 예상 그다음에 내년 예상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셀트리온이 이제 삼바 같은 경우는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기초 자산도 많아질 거고 그다음에 뭐 건물도 많아질 거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따가 낮아지겠죠. 대신에 셀트리온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계산해서 셀트리온이 지금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삼바와 비교해서 셀트리온 비싸니까 팔아라. 셀트리온 지금 안 좋다. 분식회계다. 삼바는 분식회계 아니잖아. 삼바는 과거에 분식회계 한번 걸렸었죠. 그런데 잘 빠져나왔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분식회계 같이 삼바로 끌고 가기에는 좀 그렇고 바이오 전체를 매도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든 저떻게든 셀트리온을 여기서 산 사람들을 어떻게든 팔게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봐야겠죠. 그래서 30만원 이상에서 거래된 셀트리온의 가격들이 지금 여기서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게 주식시장이고 그것이 냉정하게 말해서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 여기 있던 분들 10명 중에서 한두 분이 팔려고 하다가 안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방송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는 도움이 안 되는 방송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대신에 그 한두 분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한데도 지금 내가 이때 30만원 주고 지금 5년 전에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샀으면 지금 3배가 올라가 있는데 내가 1억 3억만 주고 아파트를 하나 샀으면 지금 10억이 돼 있는데 내가 셀트리온을 사서 지금 3억이 2억이 돼 있는 이런 국면이거든요. 그만큼 그리고 이 아픔도 겪었고 또 40만원도 받고 그러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그 정도의 상황인데 지금 분식회계까지 나오면 멘탈이 나가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국면이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멘탈이 나가서 손절을 해서 세력이 다시 잡아서 21만에 사고 비중을 늘려가는 이 중체대한 국면에서 아무래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한 명이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망했으니까 그냥 이 마라톤 아저씨 얘기 한번 들어보고 그냥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볼란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안 팔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뭐 주가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이 방송은 셀트리온의 주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제 결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저는 그 한두 분이 어떤 잘 해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엄청 성장해서 좋은 결과가 났을 때 행복해 한다면 그걸로 만족한다. 그게 저의 어떤 진실된 방송이다. 진심의 방송이다. 제 생각을 표현하는 방송이다. 라고 생각하고 누가 뭐 근데 저희가 이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솔직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 뭐 댓글 달고 너가 뭐 알길래 뭐 저쪽 하면 저도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댓글을 또 보면 내가 굳이 뭐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있겠나. 뭐 또 욕도 엄청 합니다. 쌍욕하고 육두 문자 써가면서 막 댓글 달고 글자도 이상하게 뭐 한 칸 한 칸 한 칸 띄어서 기억하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짝대기 하고 그 다음에 베이비 뭐 이렇게 하고 누가 봐도 걔 XX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교묘하게 굉장히 네이버 토론 게시판 가면 있는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이상한 것들 그런 욕을 막 댓글을 답니다. 그러면 보면 저도 짜증나죠. 아침에 눈 뜨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 해방이 저는 돼 있죠. 뭐 그거 해서 뭐 지금 이거 제가 유튜브 해가지고 뭐 광고비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뭐 제가 이거 해서 뭐 방송에서 제가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자문을 해서 충분히 이 유튜브는 그냥 어떤 저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고 저 스스로도 좀 공부를 하고 저 스스로 생각 정리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뭐 주식 일기장 같은 거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가 되면 또 도움이 된다면 좀 도움 좀 드리고 싶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또 하다가 또 힘든 분들 있으면 좀 제가 또 조금씩 자문도 좀 해드리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또
어린이를 위해서 또 후원도 하고 뭐 그런 게 저의 목적입니다. 뭐 그러다 보면 뭐 잘 안 될 때도 있죠. 뭐 제가 얘기했는데 제대로 안 될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제가 다 알면 제가 방송 안 하죠. 항상 얘기합니다. 네, 방송할 필요도 없고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한 대로 하면 됩니다. 네. 저는 신이 돼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죽어도 깨나도 없습니다. 전혀 영원히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고 여러분도 같이 공부해라고 하고 책 읽으라고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수급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 3시 40분 됐으니까 나왔겠죠. 자, 과연 오늘은 외국인들이 샀을까? 아니면 그냥 뭐 적당히 했을까? 공매도는 얼마나 났을까? 상당히 지금 저도 궁금합니다. 아직 안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오늘 호가창의 흐름을 보고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저도 뭐 굉장히 경제 오르겠지만 호가창 보고 맞췄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맞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우선 셀트리온은 순매수가 조금 외국인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좀 흔들리다가 그러니까 조금 올라왔을 때 연기금 위치에서 던졌구만. 근데 이걸 또 순수하게 매수와 매도를 또 잘라서 봐야 됩니다. 순수하게. 자, 매수가 그러니까 연기금 쪽은 순수하게 매도가 좀 많이 나왔네요. 확실히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7만 줄 던졌으니까 연기금을 정리했다가 맞네요. 근데 외국인은 지금 사고 팔았지만 실적으로 이거는 통정이거나 자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사고 자기가 팔고 그렇다고 또 이 외국인 개인 이 창구도 진짜 이게 진짜 개인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개인 계좌로 뭐 누가 열어놨는지 알 수가 없죠. 외국인이 검은머리인지 뭐 노랑머리인지 한국인인데 노랑머리 외국인 척하고 뭐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아이는 그냥 참고는 하지만 이런 건 참고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확실히 누가 봐도 명백하게 지금 연기금이 파는 거는 이건 좀 도움이 되죠. 근데 이 연기금이 파는 척하면서 뒤로 또 연기금 쪽 펀드 쪽 자문사들 예를 들어서 연기금 계좌를 운용하는 자문사들이 있습니다. 그건 개인 계좌 그걸로 다 사버리는 거야. 예. 그런 이상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이곳이 굉장히 선량한 시장이 아닙니다.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자, 이쪽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좀 들어왔는데 또 순수하게 외국인이 그렇죠. 아무튼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보는 겁니다. 저도 그렇구나. 저는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공매도도 마찬가지. 이거 진짜 공매도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진짜 순수하게 셀트리온도 이 40만 주가 이거를 왜 쳤으면 저도 이거 치는 날 이상했죠. 야 25만원 이날 이렇게 쳤다고? 이야, 대단한 놈들이구만. 그래요. 어제도 15만 주. 자 이렇게 치면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30만원 이상에 사신 5년 전에 사신 분하고 올해 40만원에 사신 분하고 다 뭐 멘탈 나가는 거죠. 야 분식회계야, 야 지금 뭐야 이거 지금 공매도야, 이런 악재가 막 산재에 있는데 뭐 금감원에서 뭐 감리한다 하지. 야, 일단 팔고 일단 다시 사보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 공매도 때린 걸 이 40만 주를 실적으로 오늘 쇼커브링 들어왔는데 그 쇼커브링 매수했다라는 흔적은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치고 발작 뛰는 거죠.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린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답답하시죠? 네, 쉽지 않습니다. 주식 절대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그냥 저는 셀트리온만 맨날 이렇게 보고 맨날 자문하고 해도 맨날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직장생활 다 하시고 과장님한테 깨지고 직원들 관리하고 하루 종일 회사 일 하다가 띡 봤는데 매수했는데 그게 수익 날 거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 종일 보고 해도 수익 내기가 맨날 어렵거든요.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좀 조심스럽게 언제 한 25분 했네요. 그래서 조금씩 저는 어떤 바이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라고 힌트를 좀 힌트도 아닐 겁니다. 힌트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항상 얘기했지만 21만원과 가까워지면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뭐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도 많고 지금 병상에 누운 분들도 많고 중증 환자도 많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셀트리온에겐 긍정적이거든요. 어쨌든 저쨌든. 그다음에 뭐 세계적으로 계약도 또 좀 레캐노나 계약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오늘 속보도 나왔는데 셀트리온 레캐노나 뭐 여기 얘기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좀 계속 긍정적인 시각으로 생활치료센터 이것도 좀 괜찮. 이 정도면 원래 오늘 좀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분식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 인간이 또 재밌는 거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다들 아시죠? 한 3일 지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저 기사를 3일 간격으로 계속 내보내지 않는 이상은 분식회계는 제가 얘기했지만 1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3년 전에도 이 감리가 시작됐다고 했고 지금도 중이었고 원래 중이었던 거를 기사만 어제 나왔고 어제 딱 이 제가 얘기했던 이 아젠다 세팅만 한 거거든요. 아젠다 세팅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판 보면 안 치잖아요. 지금 대장동 사건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리고 뭐 조국 아저씨 요즘엔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또 그래? 그건가? 계속 뭐 그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셀트리온 쪽에서 계속 나오지 않는 이상은 또 잊혀지면 또 갑자기 이 아젠다 세팅 값이 또 새로운 아젠다 세팅 값으로 파묻힐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뻥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좀 바이 관점에서 계속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 눈치채신 분들은 좀 눈치가 채시겠지만 21만원과 가까워져 있는 가격은 항상 바이 관점, 매수의 관점으로 항상 분할 매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기억하시고 분산 투자 이런 것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혼자 도저히 안 된다. 미치겠다. 이거는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냥 손을 자르고 싶다. 돈도 없고 지금 손실만 나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주말에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 그렇다고 뭐 지금 강남투자클럽 자문비는 좀 솔직히 너무 좀 비용이 좀 드니까 뭐 자금이 풍부하신 분들이야 뭐 강남투자 들어오셔서 같이 하셔도 상관없는데 조금씩 정말 그렇게까지도 안 되고 그리고 뭐 다 물려있고 내가 뭐 이러지도 못하고 그냥 조금이라도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도 도움받고 그냥 공부방에 들어가서 그냥 공부하는 분들하고 같이 힘이라도 되고 싶고 의지라도 좀 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까지 제 방송 이렇게 끝나는 이 30분까지 다 지켜봤다면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어떤 투자 수익 뭐 이런 것들을 원한다기보다는 그냥 방에 함께 있고 싶고 그냥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때는 저에게 문의를 주십시오. 그때도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지만 그 대신에 조금 조정의 후원비가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또 너무 또 그게 없으면 저도 축구 가지만 늘 가지만 축구 회비가 없으면 내가 이 투자를 안 하고 뭔가를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여 의식이 없어져요. 참여를 하려면 그래도 입장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장료 낸만 뽑아야지. 내가 공부방 가서 공부해야지. 공부방비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극성을 띠죠. 주식도 뭐 사보기도 하고 팔아보기도 하고 매매도 해보기도 하고 따라해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 깨져 보기도 하고 저를 깨져 보기도 하고 그런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조금 셀트리온과 셀트 헬스케어를 분할 매수를 조금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그런 것들을 조금 도움 받고 싶은 분은 자 전화번호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잠깐 여기다 한번 남겨볼까요? 이게 뭐 엄청난 뭐 수익을 원하지 않아 이런 분들은 절대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010-7145-6088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셀트리온 저는 좀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